이 도시는 아름답게 지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살아남기만 하면 됐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그림 같다고 말하는 에딘버러 구시가지. 하지만 이 풍경은 미학의 결과가 아닙니다. 생존의 결과였죠. 오늘 우리가 걷는 에딘버러는 계획된 도시가 아닙니다. 두려움 위에 시간과 시간 위에 쌓인 도시입니다. 왜 이 도시는 이렇게 좁고 어둡고 위로만 자랐을까요? 유럽의 다른 중세 도시들과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건축으로 보는 진짜 여행, 중세 도시의 본질을 보여주는 에딘버러 1편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에딘버러의 시작은 이 성입니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지키기 쉬웠기 때문이죠. 이 성이 올라앉은 바위는 약 3억 4천만 년 전에 석탄기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화산암 덩어리입니다. 지질학적으로는 화산 플러그라고 부르죠. 빙하기 동안 빙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면서 이 단단한 현무암만 남기고 주변을 깎아냈습니다. 그 결과 동쪽은 완만한 경사, 서쪽과 남북은 수직 절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 면이 천연 방벽이고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은 동쪽 단 한 곳뿐입니다. 중세 군사 건축에서 이것보다 완벽한 입지는 찾기 어렵습니다. 공격하려면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와야 하고 방어하는 쪽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이 성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은 12세기에 지어진 세인트 마가렛 채플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이 작은 예배당은 에딘버러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건축물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성이 단순한 요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곳은 스코틀랜드 왕실의 거처였고 왕권의 상징이었으며 도시 전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중세의 도시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한 구조였죠. 그리고 그 권력이 흘러내린 첫 번째 흔적이 바로 이 길입니다. 성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단 하나의 축, 이 길이 바로 로얄 마일입니다. 정확히 1마일 107야드, 약 1.8km입니다. 1 스코틀랜드 마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서쪽 끝 에딘버러 성에서 동쪽 끝 홀리루드 궁전까지 일직선으로 관통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사실 4개의 구간으로 나뉩니다. 캐슬힐, 론마켓, 하이스트리트, 캐논게이트. 각각 다른 이름을 가졌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권력의 축이라는 것. 이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성에서 시작해 대성당을 지나고 시장과 법원을 거쳐 궁전으로 끝나는 권력의 동선 그 자체죠. 예를 들어 이곳 세인트 자일스 대성당은 15세기에 지어진 고딕 양식의 성당인데요. 단순한 종교 건물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중심지였습니다. 존 녹스가 설계하던 곳이죠. 크라운 스파이어라고 불리는 독특한 첨탑 구조는 15세기 후기 고딕 양식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왕관 모양으로 설계된 이 지붕은 왕권과 신권이 결합된 중세 권력 구조를 상징하죠. 하지만 이 길의 진짜 특징은 좁다라는 것입니다. 폭이 평균 10에서 15m에 불과한데요. 파리의 상젤리제가 70m, 런던의 옥스포드 스트리트가 20m인 것에 비교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좁습니다. 왜 이렇게 좁을까요? 도시가 넓게 퍼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세 에딘버러는 플로든 성벽이라는 방어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1513년에 플로든 전투에서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패한 후 침공에 대비해 급히 쌓은 성벽입니다. 이 성벽 안쪽의 면적은 고작 57헥타르, 서울 여의도 공원보다도 작습니다. 그 안에 16세기 말 기준으로 약 2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도시가 넓게 퍼질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기능은 이 좁은 길 위에
겹겹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길이 막힌다면 또는 적군이 이 길을 장악한다면 이 도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이 골목 안에 있습니다. 로열 마일 옆으로 갑자기 갈라지는 이 좁은 골목들, 클로즈라고 불립니다. 닫힌 공간이라는 뜻의 이 단어는 이 골목의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폭은 1에서 2m, 두 팔을 벌리면 양쪽 벽에 손이 닿을 정도죠. 가장 유명한 곳은 메리 킹스 클로즈입니다. 17세기에 이곳에 살던 상인 메리 킹의 이름을 딴 골목입니다. 지금은 지하에 묻혀 있지만 당시엔 5층에서 7층 건물들이 양쪽으로 도열했던 하나의 마을이었습니다. 햇빛도 바람도 잘 들지 않는 이 공간이 중세 에딘버러의 일상이었습니다. 로열 마일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마치 생선뼈처럼 수십 개의 클로즈가 뻗어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된 구조였죠. 이 골목들은 일종의 피난로였습니다. 만약 로열 마일이 적에게 점령당하면 사람들은 이 좁은 골목으로 숨어들 수 있었죠. 좁은 만큼 방어하기도 쉬웠고요. 하지만 이 구조는 평시에도 도시의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땅이 부족했으니까요. 에딘버러 구시가지는 동서로 약 1km, 남북으로는 500m 정도로 성벽 밖은 적의 영역이었고 안쪽 땅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15세기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1500년에는 약 1만 명, 1600년에 약 2만 명, 1700년엔 5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땅은 부족했고 사람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선택합니다. 옆으로가 아니라 위로 자라기로요. 에딘버러는 중세 유럽에서 가장 일찍 고층 주거를 경험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 건물 글래드스톤스 랜드를 봐주세요. 1617년에 지어진 6층 건물입니다. 17세기 기준으로는 마천루였죠. 한 건물 안에 여러 층, 수십 가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1층은 상점과 창고, 2층과 3층은 부유한 상인이나 귀족,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난해졌습니다. 2층 천장 높이는 3.5m, 5층은 2.2m, 맨 꼭대기층은 1.8m. 성인이 서면 머리가 닿을 정도였죠. 이 건물들의 특징은 턴파이크 계단이라 불리는 좁은 나선형 계단입니다. 폭이 60에서 80cm에 불과한 이 계단으로 모든 층의 사람들이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물은 아래에서 길어 올려야 했고 연료도 식량도 모두 계단으로 날라야 했습니다. 5층과 6층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매일의 고행이었겠죠. 그리고 위생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대신 가디루라는 외침과 함께 배설물을 창밖으로 던졌죠. 아침 10시 또 저녁 10시가 투기 시간이었고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은 항상 위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건물 외벽을 보면 수세기 동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검게 변색된 돌, 부식된 표면, 이것이 중세 에딘버러의 리얼리티였죠. 높이는 곧 계급이었고 건축은 불평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도 하나 있습니다. 왜 나무가 아니라 돌로 지었을까요? 바로 화재 때문입니다. 1824년에 대화재로 도시의 절반이 불에 탔고 그 이후로 법으로 석조 건축을 의무화했습니다. 주로 사용한 돌은 스코틀랜드 사암입니다. 크레이그 리스 채석장에서 캐온 이 돌은 가공하기 쉽고 내구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딘버러 건물들은 독특한 색을 띱니다. 황갈색, 회갈색의 사암을 사용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더 어둡게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검게 그을리죠. 이 건물들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하늘로 쌓아 올린 구조물이었고 유럽에서 가장 독특한 도시 경관을 만들어냈습니다. 같은 시기 런던이나 파리의 건물들이
대부분 3, 4층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에딘버러의 고층화는 유례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방어에는 유리했지만 삶에는 가혹했던 도시, 위생 문제, 화재, 전염병. 18세기에 이르자 이 구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됩니다. 1645년에 패스트가 창궐했습니다. 좁은 클로즈 안에서 질병은 순식간에 퍼졌고 인구 절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메리 킹스 클로즈는 통째로 봉쇄됐고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은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1700년대 에딘버러는 유럽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 중 하나로 불렸습니다. 당시 방문한 영국 작가 세뮤얼 존스는 악취의 도시라고 표현했죠. 인구 밀도는 런던의 2배였고 공간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3.3제곱미터, 한 평당 5명에서 6명이 살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18세기 중반 스코틀랜드는 유럽 지성의 중심지였습니다.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휴մ 같은 철학자들이 이 도시에서 활동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사는 도시는 중세 그대로였습니다. 계몽의 시대를 살면서도 중세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도시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의 시작이었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저 너머에 있습니다. 1767년 에딘버러는 역사상 가장 대담한 도시 계획을 시작합니다. 에딘버러 뉴타운 프로젝트. 26세의 건축가인 제임스 크레이그의 설계안이 선정됐고 중세의 혼돈을 완전히 뒤집는 도시가 탄생하죠. 같은 도시,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 한쪽은 생존을 위해 쌓아 올린 수직의 도시, 다른 한쪽은 이성으로 설계된 수평의 도시. 다음 편에서는 계몽주의가 만든 도시, 에딘버러의 뉴타운을 걸어보겠습니다. 왜 이 도시가 북방의 아테네라고 불렸는지 건축으로 함께 보시죠. 건축으로 보는 진짜 여행. 오늘은 에딘버러의 올드타운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